23년, 24년은 정부가 이 키를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24년, 25년, 26년은 이 키는 누가 들고 있냐면 저는 임차 수요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자, 그리고 그 아시아드 라인과 요 아시아드 사직동 라인이죠. 그러니까 명륜동과 사직동 어디가 좋아질까요? 사직동 좋아질까? 아, 지금은 이제는 사직동. 그리고 사직동은 계속 좋아할 거예요. 학군당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명륜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들이 들어오고 온천천 라인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직동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직동은 꾸준히 좋아질 때, 명륜동은 과거보다는 더 좋아질 때. 하지만 사직동을 못 뛰어넘는다. 그렇게 정의내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이다. 그러면 이미 좀 좋은 데서 대출을 끼고 가는 거니까 뭐 사직동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나는 투자성이 좀 더 강하다. 이러면 현재 대비 좀 더 오른 폭이 더 가져갈 곳 명륜동 이래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상승폭이 큰 데를 갖다가 선호해야 되거든요. 투자는요. 많이 바뀌고 많이 좋아질 때. 결국은 명륜동은 뭐 사익돈을 못 뛰어넘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좋아지고 뭐 할 때래 가지고 투자는 말씀대로 투자는 명륜동이 더 낫다고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년 후 부산 부동산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1년 후. 제가 이제 23년 하반기, 그다음 24년 주력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했죠. 24년쯤 되면 부산이 조금 좋아질 거다. 그게 왜냐면 지금의 이제 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 끈을 누가 들고 있냐면 정부가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불경기 때는 정부의 힘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거를 좀 경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출을 상품을 내놨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딱 대출 상품이 나오면 어디부터 반응하냐면 서울부터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 서울이 반응이 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부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맞았던 부분은 뭐냐면 부산의 상급지 위주로는 좀 올랐습니다. 해운대 자이라든지 뭐 사직, 뭐 그다음 명륜, 온천, 장전 내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폭 올랐고 많이 오른 거는 한 1억에서 2억까지 오른 것도 있고요. 강한 수영, 뭐 강한 쌍용, 그다음 금호올림 이런 것들도 좀 올랐고 대연동 라인에서도 혁신도시 이런 것들은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중하위권 아파트는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 아파트를 이게 부산이 통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좀 힘들고 여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중상위권 아파트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올랐던 게 맞고 중하위권은 여전히 안 움직였고 오히려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부산 분위기는 저는 24년이랑은 또 다르게요. 23년, 24년은 정부가 이 키를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24년, 25년, 26년은 이 키는 누가 들고 있냐면 저는 임차 수요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제는 오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가가 오르는데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 수요가 점점 올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매매 수요로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냐. 전세가 밀어 올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대로 공급이 없어요. 전세가 굉장히 부족하고 공급이 부산 시내에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이제 가장 계속 30년까지 계속 있는 데가 강서구 백호 쪽에 계속 물량이 포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금 남은 데가 남구 쪽이거든요. 뭐 DI라든지 그 외 뒤쪽에 그죠? 간만, 용호 이런 데들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 입주가 요 라인들 큰 애들이 좀 있어요. 3,000세대 뭐 이런 애들이 보면 26년, 27년 계속 요만 재미있고 방금 동네 사익동 그 다음에 동부산 쪽은 아예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런 분양권들의 몇 천씩 터지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전세 수요거든요. 전세 가격을 갖다가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생활권이 다른 사익동이라든지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이제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소진되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진짜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시는 분 또는 실거주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다. 네, 그래서 뭐 당장에 내일 많이 올 거야, 많이 어떻게 될 거라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아직도 정부가 구제를 갖다가 팍 시원하게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뭐 금리는 높은 상태. 그 다음에 물론 스트레스 DSR을 갖다 지방을 완화시켜주가 대구 이번에 이제 스톱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 스트레스 DSR을 예. 대구는 수도한다 했네요. 예, 워낙 물량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대구는 도입 안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고, 지방은 아마 DSR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지만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는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순간적인 어떠한 불꽃을 튀어줄 수 있지만은 그 가격을 계속 상승을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실거주자가 이제는 뭐 집을 사도 돼, 오를 거야라는 그런 시그널이 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과연 언제 될까라는 거는 물론 말씀대로 정부가 어느 정도는 계속 시그널을 줘야지 또 그 사람이라는 게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요. 네. 또 안 떨어져. 이게 심리가 금방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은, 근데 보면은 말씀대로 전세라지는 게 물량이 없고, 1차 벌써 이미 서울은 또 반등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시계열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이미 문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오늘 또 기사에 보니까 토지거래 후기가고요, 잠실하고 다 풀었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또 똘똘한 수요가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부동산에 이럴 때 거래가 지금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이 지방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요. 네. 그 전세가 없다고 해서 이게 바로 네. 매매 수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없고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 전세 매매 차이가 갭이 붙으면서 그러면 나 돈 조금 더 보태서 매매 갈래. 이러려면 갭이 좀 붙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르고, 세 번째는 갭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2, 3년 정도를 길게 보면 이제 그런 차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나 신생아 특례 대출처럼 이런 거를 푼다면 이 반응이 좀 빨리 올 것이고, 또 그게 요즘같이 정책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좀 반응이 늦게 올 것이고, 그리고 부산은 대어들이 좀 남았잖아요. 대어 분양가가, 그러니까 남천 서밋하고 그 웨이브시티 르엘하고 지금 우이구역하고 이런 게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이 좀 잘 돼버리면 좀 더 반응이 빨리 올 것이고, 분양이 좀 안 되면 좀 늦게 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한 2, 3년 정도 차근차근 보면 부산은 조금씩 회복을 할 것 같다. 이래 베이스를 까는데 정부의 움직임이라든지 신축 분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으면 그냥 2, 3년 뒤 천천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는 지금부터 29년, 30년까지는 부산 어느 정도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부산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좀 바닥을 다지는 단계죠. 좀 중장기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전세가가 폭락했던, 그래서 전세 매물이 쌓였던 해운대구조차도 이제는 전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가 가격은 자꾸 올라가지만 아직도 그래도 전세가 높은 건 아니에요. 네. 아직도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단계, 전세 가격이 오르기 직전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도 제가 대표적으로 찍었는데 전세가 없죠. 1000세대 중에 지금 9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동은 이미 사직동이 전세가 먼저 반응했고요. 그 다음 대연동 반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반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여기도 없죠. 대연동은 2000세대 중에 9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 SK뷰 힐스도 여기 994세대 중에 5개입니다. 사직동은 아까 0개 뭐 한두 개 정도였고, 동래아도 작았고, 그래서 부산은 지금 현재 매물을 보면 전세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